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0대 2, 1심 판단이 모두 옳았고 2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실상 유죄로 판단하면서 한 달 딱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 그 후보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속보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보신 그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재판부가 곧바로 심리를 했고 돌입했고 배당이 된 겁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20시간 만에 서울고법으로 갔는데 파기환송심 사건 번호 2025-노1238 이현종 의원님. 네. 파기환송 하루 만에 곧바로 항소심이 시작되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래 항소심은 형사 6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 그 재판부는 받지 못하고 다른 재판부로 가는데 주로 파기환송심은 형사 2부와 7부에서 담당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번 사건은 형사 7부로 일단 배당이 됐습니다. 예. 형사 7부에서 바로 하루 만에 배당이 됐는데 여기는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3명의 고법부장 판사가 이제 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러게요. 송미경 부장 판사가 일단 주심을 맡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는 사법고시 35기, 연수원 35기고요. 이재권 부장 판사는 23기, 박주영 부장 판사는 33기입니다. 근데 이재권 부장 판사, 송미경 부장 판사는 주로 이제 법원에서만 쭉 있어 왔던, 그리고 또 특정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가입한 그런 전력이 없습니다. 예. 정통적인 법관 생활을 거쳐왔는데 여기는 예. 이제 박주영 부장 판사 같은 경우는 원래 경력법관으로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분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3명의 부장판사 중에서 이제 대등재판부인데 송미경 부장판사가 일단 주심을 맡아서 사건을 일단 심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돌려보낸 지 20시간 만에 이제 서울고법이 이걸 받았고 형사 7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지난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했던 6부는 제외가 됐고 7부에 배당했다. 아예 주심 판사 이름까지 나왔는데 파기환송심 사건 번호 이제 피고인 이재명.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근데 이게 일단 20시간 만에 서울고법으로 보내줬고 이것도 아예 오늘 조금 전 속보로 7부에 배당이 됐고 이 정도 속도면 물론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7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선고를 못하면 대선 전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께서도 이 정도 속도와 이 배당 속도를 예상하셨습니까? 제가 사실 어제 채널A에 출연해서 사실 오늘 아마 소송 기록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순입니다. 예. 지금 대법원에서 그동안 재판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일찍 신속하게 재판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비상식적인 으로 지연됐던 판결을 바로잡는 과정인데 예. 이게 굉장히 신속하다면서 막 계속 비판을 합니다. 근데 서울고등법원에서 갑자기
느리게 진행해버리면 그것도 또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서울고등법원 재판도 서두르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원칙대로 저는 처리하는 겁니다. 대법원도 원칙대로 신속하게 하고 예. 서울고등법원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예. 원래 대법원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3일 내에 소송 기록을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어려워도 예. 3일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도 예. 그 재판부조차도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 송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제 선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만에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절차적인 수순이고요. 오늘 배당이 된 것도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7부에 배당됐던 주 의원께 질문 하나 더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겠지만 일단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는 건 불가능해 보여도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자체가 항소심 자체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거는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네요. 네, 그 항소심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얘기했던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당연히 5월 중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줬고 양형에 대해서도 지금 1심에서 판단한 것과 대법원의 판단이 똑같았거든요. 예.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서는 1심에서 선고했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예. 그리고 바뀌더라도 그 전후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양형만 남았기 때문에 2심 판결에 있어서는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이고 예. 그래서 5월 중에 당선 무효형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딱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법원 판결도 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일부러 재판을 끌지 않으면 예. 대선 전에 가능합니다.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이미 대법원에서는 결론을 내려줬고 거기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유죄 취지로 선고만 하면 대법원에서는 그냥 바로 상고를 기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박범계 의원의 저 얘기는 뭐냐면 예. 대놓고 재판을 끌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심에서 선고가 나게 되면 상고장을 제출하는데 7일의 시간을 주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하루 이틀 만에 내요. 예. 내가 억울해서 재판을 받겠다는 사람인데 일주일이나 기다릴 이유가 없고 상고장이라는 게 한 장짜리 종이거든요. 예. 근데 이 상고장도 이때까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꼭 마지막 날 내왔어요. 재판을 끌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20일도 상고 이유서도 20일까지 끌 수 있기 때문에 27일을 알아서 끌 것이기 때문에 대선 직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형사 7부에 배당이 됐고 아까 이제 박범계 의원의 말은 7일 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 일단 이 화면을 보면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사건 접수에 재판부가 오늘 조금 전에 배당이 됐고 유죄 전제, 사실상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돌려보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합니다. 이 재상고와 대법원 판단이 남았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뭐 이걸 지연 전략이냐 아니냐 주진 의원은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법원 송단 안 받고 기일 변경 신청하고 뭐 지난번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아까 박범계 의원 말처럼 이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뭔가 지연 전략까지는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속도전을 내지 않으면 그 시점은 뭐 물리적으로 좀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단 파기환송이 됐다는 건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시 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돌려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항소심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뭐 빠르게 속도를 내서 대선 전에 항소심 다시 재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다시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 재상고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특히 재상고 같은 경우에는 상고장 제출 기간이 7일이 있고 그리고 상고 이유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이 20일이
이익이 보장이 됩니다. 예. 물론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보호 이익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 그에 못지않게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 당사자들의 방어권이 보호되는 것, 그리고 예.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 그리고 실체적인 관계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속한 재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으로 부각이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그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어권을 제대로 이제 보장받는 것 자체가 차별받거나 혹은 그 방어권이 위축된다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는 역차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기환송 다음 날 바로 고법에 보냈고 그리고 오늘 형사 7부에 배당까지 됐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좀 공히 들어봤는데 오늘 법사위에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민주당 사람들의 이제 대법원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 움직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 조봉암 선생을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저는. 조희대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친구 아닙니까?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희대,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수견, 마용주 이름 제가 읽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대법관으로 되고 나서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모든 대법관들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역할을 충실히 말씀드리지만 쿠데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 아까 서영교 의원은 아예 10명의 대법관, 그러니까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읊었고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이승만, 인혁당, 과거 근현대사까지 다 소환한 민주당입니다. 참 이 판사의 판결을 쿠데타라고 그러면 매일 쿠데타가 한 뭐 100여 건씩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 각지에서요. 참 이것이야말로 우리 뭐 총칼을 든 것도 아니고 예. 지금 대법관들이 상황에 따라서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판결한 내용을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 과거 뭐 50년, 60년대의 어떤 법원과 비교를 할 텐데 참 저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미 뭐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뒤에 손 흔들어 봤자 먼지만 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뭐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천대엽 지금 행정처장은 이번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대엽 원장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고 결국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을 자꾸 이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서 방법은 없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정말 결정적인 뒤집어질 수 있는 증거가 나와서 재심 신청을 하면 모르겠지만 예. 그 이외에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결국 우리가 법치주의란 건 뭡니까? 지금 민주당도 결국은 이 우리나라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당이 법치주의를 존중한다 그러면 사법부의 판결도 존중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자 본인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가요 현직 대통령 파면시켰습니다. 예. 자 그럴 때는 그렇게 박수를 치더니 이제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 나오니까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박성 비서관님, 그런데 이 부분은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이런 전원합의체가 일부 뭐 민주당에 격양된 강성민주당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뭐 직권으로 해서 좌지우지 못한다. 이거는 대법관 12명이 법률과 판결 이거 현행 법률에 따라 처리한 건데 이걸 마치 무슨
조희대 대법관이 직권으로 혼자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뭐 꼭 굳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서 이 모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원 합의체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회부되는 과정이라든지 선고 기일이 빠르게 잡히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사실은 전례가 없고 매우 이례적이고 정치적인 개입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사실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서 비롯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사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가 좀 자초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저도 적절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나온 판결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 혹은 뭐 보수 쪽에서 임명한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갈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 혹은 사법의 정치화 이런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는 이 사안 자체가 어쨌든 1심에서는 뭐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심지어는 사건 기록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6만 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단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있었느냐 예. 오히려 신속한 판결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해한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뭐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전원합의체라는 게 이거 최고의 법원의 판결과 법관 존중은 필요하다. 천대하 법원행정처장이 사실은 뭐 한때는 민주당 공격도 받고 국민의힘 공격도 받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예 특정, 뭐 아예 정청래 오늘 법사위원장은 뭐 희대의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일부 민주당의 원외 조직들은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 집회 좀참하고 앞으로 이제 거의 이제 십자포화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콕 집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저는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무죄가 나왔으면 이런 속도전, 뭐 그만큼 정치적 불안정성을 덜어주기 위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의 한 수다. 민주당에서 바로 이런 논평이 나오진 않았을까요? 사실 뭐 진영에 따라서 그 진영에 따라 뭐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이 부분을 각 정당에서 어떻게 논평하는지는 뭐 예. 비단 민주당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회부되는 과정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랐고 그리고 회부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과연 그 9일이라는 시간 동안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관련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재판을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이런 의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관련돼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대법원의 어떤 책임론이라든지 또는 정치 개입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주로 10명이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10명의 그 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들여다봤는데 특히 이제 조 대법원장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런 것 말고 뭐 사법 내란, 조희대 그리고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된다. 주진 의원님. 그러니까 대법원장 탄핵 얘기와 법관 탄핵 시사 발언을 뭐 실제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이 불신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거의 이 정도면 사법부에 대한 테러 위협 아닙니까? 꼭 물리적인 테러만 테러가 아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 예. 어느 정도 그 판결에 대한 비판에 넘어서서 법관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자표를 찍는다든지 예. 또 어제 촛불행동 같은 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공수처에 형사 고발을 했고요. 예. 또 탄핵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법관 10명에 대해서 아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도 아닐 뿐더러 예.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분은 대법관을 끝나고도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고 예.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로 가신 되게 모험적인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10명의 대법관조차 임명권을 가지고 하는데 대법관은요.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민주당이 과반이었잖아요. 다 민주당이 대법관이 되는 자질과 품성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다 마친 다음에 스스로 다 동의해준 대법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헌법재판관은 구성 체계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렇죠. 임명하고 그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에 제한되지만 예.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더 사법 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인사검증 철저히 하고 그 민주당에서도 동의했던 대법관이고 그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예. 10명이 압도적으로 유죄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거를 최고법원에서 확인해 준 것 아닙니까? 10대 2로.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 사건을 막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하고 탄핵을 남발했던 것을 계속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될 그 시점인데 예. 오히려 반대로 적반하장으로 그 판결을 한 그 사법부를 겁박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사법 테러로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부에서 제가 한번 또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생중계를 이례적으로 허용한 것도 다 준비가 돼 있던 거 아니냐? 혹자는 어제 저희도 짚어봤지만 3시에 이 파기환송, 4시에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 혹은 총리직 사퇴 이런 것들이 다 철저하게 짜진 각본 아니냐는 얘기를 어제 오늘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